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 미국인이 비불을 찾아냈는가, 그리고 구세 관음에 누가 저주술을 시행했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용의 TV는 비록 힘은 약하나 할 일이 많은 TV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오늘의 충격적 강의 내용을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과 미국까지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향가를 외래종 꽃에 밀려 울 밑에 외롭게 피어있는 봉숭아 꽃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순박했던 시절 시골 마을 초가집 탐장 아래 이웃집 순이의 작은 손톱을 물들이던 봉숭아 꽃이 있었습니다. 향가가 널리 전파되면 향가가 다시 되살아나 봉숭아 꽃처럼 민족의 선한 마음을 다시 붉게 물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호류지 유음의 도노에 안치되어 있는 백제 성왕 구세 관음이 어느 때부터인가 부처부 비밀스러운 비불이 됩니다. 광명천지에 존재해야 할 관세음 보살이 어둠 속에 존재하는 어둠의 부처 부처불 비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호류지 주지조차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숨겨져야 했습니다. 구세 관음이 왜 비불화되어 있었을까요? 어떠한 경위로 비불이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불이 되어 1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가자 구세 관음은 사람들로부터 잊혀집니다.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비불, 주지마저도 보아서는 안 되는 절대 비불,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면 절대 안 되는 비밀의 부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보여지면 안 되었을까요? 저는 음모의 냄새를 맡습니다. 무엇인가 짙은 음모의 냄새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년 비밀을 풀어줄 인물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어네스트 페놀로사, 이러한 사람입니다. 1878년 그가 동경제대 교수로 초빙되어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직후 일본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초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에 어네스트 페놀로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페놀로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존경하였습니다. 그는 동경 제국대학에 와서 철학 등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일본에 와서 회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1884년 일본 정부의 보물조사단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일본 문부성 직원이자 제자인 오카쿠라 텐신이라는 일본인과 함께 일본 나라 일대 고대 사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호류지 유메 도노 꿈의 정각에 비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 오카쿠라 텐신과 함께 호류지를 찾아갔습니다. 1884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1세. 이 나이는 무서움을 모르는 나이입니다. 그는 호류지 승려들에게 유메 도노의 비밀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들이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 이 세상이 멸망한다고 저항하였습니다. 페놀로사는 정부의 허가증을 내밀고 유메 도노에 잠울토록 열도록 강제하였습니다. 밀고 당기는 기나긴 실랑이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유메 도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페놀로사는 유메 도노 컴컴한 구산 구석에서 커다란 진보다리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진보다리 위에는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페놀로사는 직접 보따리에 무명천을 풀어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하늘이 일시에 시커멓게 어두워졌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승려들이 부처님의 벌이 있을 것이라면서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무명천은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휘날리는 먼지에 질식할 것 같은 위험을 무릅쓰여야 했습니다. 500야드나 되는 무명천을 모두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페놀로사는 그의 저서에서 구세 관음의 천을 풀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한 적이 없는 열쇠가 자물통 속에서 철커덕 금소금을 내었을 때 감격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불상이 안치되어 있던 전각의 문을 열자 무명천으로 붕대처럼 몇 겹이고 둘둘 감아진 사람의 키높이 정도의 물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약 450m. 그것을 푸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명천에 말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500야드나 되는 무명천을 모두 풀어 헤쳐야 했습니다. 무명천은 둘둘 감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싸고 있던 천이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감겨있던 마지막 천이 풀려나가자 이 경탄할 만한 세계에 둘도 없는 불상은 수세기를 지나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탄에 맞이 않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조상이 눈앞에 나타났다. 환영하듯 보일 듯 말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모습은 인체보다 조금 컸고 단단한 나무를 매우 면밀하게 조각했고 금박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조선식 금동 조각으로 된 관과 보석을 흩뿌린 것 같은 여러 줄의 긴 구슬을 꿰어 만든 장신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보존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습니다. 구세 관음은 일반적인 관음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m 78.8cm라는 커다란 키에 흩어진 머리를 덮고 있었고 코가 유난히 컸고 콧수염이 있었고 고급 관리의 신분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보살이 아닌 높은 신분을 가진 관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아주십시오. 일반적인 불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교 미술을 뛰어넘는 새로운 아름다움이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사람들 모두가 불상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페놀로사는 한눈에 이 불상이 조선에서 만든 최상의 걸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술은 잘 모르지만 페놀로사의 이 평가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조각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3부입니다. 4부로 이어지겠습니다. 4부에서는 비부를 둘러싸고 역사적 음모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집니다. 향가가 밝힌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